그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?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인정이 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최재원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궁금한 게 좀 있으시죠? 안산 선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이 명예훼손에 관해서 어떤 이제 처벌과 혹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. 여성 뭐 아니면 뭐 남성 관련해 가지고 좀 특별한 좀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, 이게 문제는 일부 단체나 아니면 일부 개인들이 뭐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그 안산 선수 본인에 대한 비방을 하는 내용들을 자꾸 이제 올리는 거예요. 이제 그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말씀 주신 것처럼 명예훼손 아니면 이제 속칭 뭐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하는데, 그런 부분에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. 네. 그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명예훼손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인정이 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 이제 다만 사실을 이제 적시해가지고 명예훼손했을 때랑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했을 때랑 좀 차이는 있어요. 허위 사실을 했을 때가 더 많이 처벌받습니다. 아무래도.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 경우에만 이제 명예훼손 관련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, 진짜 사실인 경우에는 뭐 처벌을 하는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게 사실이 나오게 되었어도 처벌할 수 없네요, 미국에서는. 네,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 댓글을 썼다 아니면 외부적으로 그 사람 뭐 이렇대라고 얘기했다고 치더라도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문제될 수는 몰라도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받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,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. 우리나라에 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, 다만 이제 뭐냐면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2001년도 정도에 이제 제정이 된 법인데, 이 법률 안에 보면 이 정보통신망,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뭐 단체 뭐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누군가를 뭐 글로써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명예훼손했다 하면은 이제 보통 이 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.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다,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받습니다.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게시판이나 뭐 이런 카페라든지 그런 데 올라오는 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, 단체 카톡방에서도 그런 게 훼손의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? 가능하죠.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. 고등학생들, 중학생들이 카톡 많이 하거든요, 애들도. 카톡방에서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명을 이제 뭐 약간 놀리듯이 하는 거죠. 뭐 보고 있는데 아니면 없는데 뭐 했대 이러면서 허위 사실이든지 뭐 사실이라 하더라도 알려지면 좀 그 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막 단체방에 막 올리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명예훼손,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? 네, 이게 이제 명예훼손죄의 이제 구성 요건이 보면 공연성, 진짜 공연하게 이제 공연하냐는 건 외부로 이렇게 막 널리 펼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. 1대1 개인 간에 뭐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,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해버리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이 공연성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대법원이 여러 가지 뭐 이론을 하고 있거든요. 전파 가능성, 실제로 안 퍼졌다고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단체방에서 했다, 안 퍼졌는데도 불구하고, 아니면 뭐 한 두세 명밖에 없는 방이지만 뭐 얘기했을 때 이 말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, 이러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해가지고 그것을 공연성이 인정된다, 결국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에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저 같은 일반인도 그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? 보통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, 내가 명예라는 것은 좀 유명한 사람, 뭐 인지도 높은 사람, 뭐 이런 분들한테만 명예가 있는 게 아니냐, 아니면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게 아니라 이 명예라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평범하고 일반인이지만 나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할 수 있다.
이러면은 이게 이제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. 네. 네, 진짜 악플러들 이제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네. 진짜 다 찾을 수 있나요? 대부분 잡습니다. 이게 수사기관에서 웬만하면 다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뭐 익명 게시판이든 익명 게시판이 아니든 뭐 익명 게시판이 아니면 그 아이디를 추적해가지고 그 해당 그 방송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뭐 네이버든 카카오톡이든 아니면 뭐 다음이든 거기에 이제 요구해가지고 문서를 요구받거나 아니면 법원에 신청해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받아오거나 해서 누군지 다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이제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접속했던 뭐 IP라든지 계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조사해서 누군지 특정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가계정이라고 해서 제 네. 원래의 아이디를 쓰는 게 아니라 네. 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쓰거나 뭐 네. 만든 여러 개를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네. 경우에도 잡을 수 있나요? 이제 보통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데 가입을 할 때 이제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이제 제공업체에 가입을 할 때 뭐 주민등록번호나 자기 정보를 다 입력해서 가입을 하잖아요. 근데 네. 보통 그런 걸 가입 안 써서 가입하는 것도 있죠. 네네네. 이제 그런데 사실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쉽지는 않은데 결국 또 수사기관에서 잡는 경우는 IP를 추적한다든지 그 당시에 접속 경로를 추적한다든지 해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어요.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다 내 정보가 드러나지 않겠지라고 하더라도 뭐 발각될 수 있고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네. 네, 실제로 이 명예훼손 사건은 처벌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? 이게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처벌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.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제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형량이 높습니다. 높은데 이 실제로 이만큼 처벌이 되냐는 다른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. 보통 그 양형 기준을 이제 법원에서는 따르게 되는데 양형 기준상 실질 뭐 한 번 정도,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명예훼손하는 것을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게 반복적이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좀 크다 이러면은 이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아니면 실제 뭐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. 네. 그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야,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. 이 친고죄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고요. 친고죄가 아닌 법은 고소권자가 고소를 안 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보니까 진짜 뭐 저게 범죄다 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명예훼손죄도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하거나 이게 인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다만 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는 저 사람을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. 이제 반의사,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밝혀주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더 이제 수사해서 하게끔 할 수 없는 거죠. 네. 그럼 만약에 응답이 없다, 그러니까 네. 별 반응이 없다 하면은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거예요.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PD님 모시고 질문사항 받고 답변해드렸습니다. 다음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궁금한 것들 질문 받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